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론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난 한눈거프인 하얀국사 오늘의 문제 2월 27일자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제가 궁궐용 같은 경우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일단 부속 건물이랑, 그 부속 건물과 궁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 이런 게 부속 건물이에요. 근데 보통 문제 정답으로는 관련 역사적 사실을 끌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궁궐 유형이 단순 조선시대 사례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약간 넓게 보면 뭐 현대사가 끌고 와가지고 난이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제가 좀 팁을 드리면은 이 궁궐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어진 궁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을 얘기 기역이 시작이잖아요. 기역이. 그래서 이 궁궐의 부속 건물들은 다 기역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좀 암기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경복궁 이름 적시 기역으로 시작하는 경복궁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1번 고종의 아관파초 이후에 항구한 곳은 여기가 아니라 덕수궁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태조 때 한양 천도 창건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궁궐이 얘고, 조선불상 공진회의 경우에는 1915년에 개최된 일종의 물건 박람회를 할 수 있겠고,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장소는 여기 경복궁 건천궁이기 때문에 얘도 맞는 내용이고, 일제의회 궁궐 안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 김영삼 정부식이 이뤄가지고 이걸 철거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도 잘 외워두셔야 나중에 궁궐 유형 또 나와도 안 틀리십니다. 자,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울만해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의 후손이란 키워드 의외로 좀 중요해요. 일단 온전히 신라 출신 인물은 아니란 걸 먼저 파악해 두셔야 되고, 여기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평왕이 좀 재위가 좀 오래되거든요. 거의 6세기 그 후반부터 7세기 전반까지 활동했어가지고, 일단 이 인물이 일단 활동한 시기를 얼추 생각해 보면은 대략적인 활동 시기는 어쨌든 간에 7세기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이게 걸치다 보니까 뭐 옛날 인물 좀 100살 가까이 사는 인물도 많이 없을 거고. 그래서 근데 특히 삼국시대 통일에 크게 기여했던 맥락 때문에 아마 얘 찍으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뭐 1, 2천의 신검 이런 거는 지금 시기 고려하면 얘는 말이 안 돼요. 얘도 지금 신라의 상통일인데 얘는 지금 발에 걸려든 거니까 관련이 없고, 안승을 왕으로 초대했다는데 얘 지금 신라 인물이라니까. 신라 지금 내용 보면 계속 신라. 근데 안승을 왕으로 초대한 거는 건모자 뭐 고여뭐 이런 인물들 텐데 고구려잖아요. 그러면 3번 4번 중 구매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 인물 중에서도 왕으로 뽑힌다. 그러니까 왕이 아닌데 대왕의 칭을 가질 정도로 좀 거의 신라에서 메이저급으로 불릴만한 인물 한 명밖에 없어요. 김유신. 뭐 김춘추도 될 수 있긴 한데 그런 게 진짜 왕을 불렸겠지. 대왕이라는 칭을 굳이 붙일 필요 없겠죠. 근데 그래서 아마 3, 4번 중 고민했었는데 얘 때문에 4번 찍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만한데 막 그런 이유가 얘가 뭐지 했을 수 있거든요. 거의 처음 보는 키워드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선덕여왕 시기에 여자는 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서 반란 일으킨 거를 이 김유신이 진압시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선지 분석을 조금 꼼꼼히 하신 분들이 이거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흥무대왕이라는 거 보고서 조금 더 메이저 인물 생각해서 푸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3번 가 시기도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솔직히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아직 기출을 이제 처음 들어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자, 가 이전의 경우에 훈유 10조를 보고서 고려 초대 왕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왕건이 후대 왕에게 남긴 일종의 훈수 같은 걸 보시면 돼요. 훈수. 그리고 여기 있는 우측에 있는 거는 최승로 시무 28조는 고려 6대 성종 때 일종의 정치 개혁안을 건의한 건데, 약간 불교의 중심 정치가 아니라 유교 중심의 정치를 행할 것을 왕에게 건의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왕건과 성종 사이여서 사실인데, 보통 한능검에서는 고려시대 전기 왕까지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해정광 경성, 그러니까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까지 외워야 되는데, 그럼 지금 여기 중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솔직히 한능검 가장 쉽게 많이 내는 왕은 왕건, 광종, 성종이거든요. 여기 딱 나왔네요. 노비왕건법. 얘가 광종 키워드예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 해방시켜준 정책.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왕건, 광종, 성종 순서만 알았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밑줄근 국왕의 제의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되게 옛날 문제가 나왔네요. 보시면
이 문제는 장영실이랑 작용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장영실이랑 작용루는 세종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과학 기구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의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종의 업적 자체를 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이 과학 기구라던가 아니면 과학 발전의 사례를 연결해가지고 뭐 활자 같은 것도 연결해가지고 막 갑인자 아니면 이런 무기 과학기구 온갖 그런 사례들을 끌고 와서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이 책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약간 이런 기구 과학 발전 이런 걸로 조금 다른 식으로 어렵게 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게 두 개가 중요한 키워드였고, 여기 지편전의 경우에는 학술 연구기관이니까 맞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서인 농사제서 맞고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역법서의 칠정산. 그래서 약간 세종 시기는 뭔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뭔가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문제가 좀 쉬워요. 4번의 경우에 아까 제가 언급한 갑인자 나왔으니까 맞는데, 화통도감의 경우에는 고려 32대 우왕 때 그 화약무기 제작을 위해서 만든 기구기 때문에 얘만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다음 상황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이거 제가 만든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 의도는 그 어떤 의도냐면은, 그 연개솜이 죽은 다음에 아들 남생이 망린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개솜이 죽었어요. 근데 그 연개소문의 가족은 사이가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개소문은 고구려에서 거의 짱을 먹었던 인물인데, 아빠가 죽으니까 그 아들끼리는 거의 깽판을 치고 자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구려의 지배층이 싸우고 있으면 당연히 왕권이 약화될 거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고구려가 약간 멸망하기 쉬운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왜냐, 위에가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그 남이 쳐들어오고 있으면 제대로 방어할 수 없으니까, 그 원인을 제가 이해하도록 만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결론부터 말하면 3번이에요. 왜냐면 그 백제 멸망한 다음에는 웅진 도독부가 설치되었고,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에는 안동 도부가 설치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도만 암기한 사람 이거 문제 못 풀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연도만 암기해서 이 문제 못 풀고, 각 국가 멸망한 다음에 어떤 기구가 설치되었는지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진짜 각각 고단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 그거 의도된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암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하는 거면 일단 기본적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고 접근하신 게 여러분들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어렵게 만든 것 같지만 실제 이런 문제 진짜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